안녕하세요. 부천의료병원 한상훈 원장입니다. 뱃살 빼기 시즌2를 시작해 봅시다. 50대, 60대 2명 중 1명은 당뇨병 전 단계라고 합니다. 혹시 눈이 흐려지거나 소변에 거품이 생기고 탁해지지 않으세요? 방금 밥 먹었는데 뒤돌아서면 배고프신가요? 끝없는 허기심, 밥을 먹고 나면 잠이 많이 오시거나 쉽게 피로해지지 않나요? 밀려드는 식곤증 어떻게 감당하고 계세요? 배고픔이 심하고 너무 빨리 배고파서 뭘 빨리 먹지 않으면 힘들고, 또한 급속도로 찾아오는 떨림과 식은땀이 심하면 당뇨병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당뇨병이 시작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당뇨병은 아직 현대의학의 관점에서 보면 완치로 가는 길은 정말 멀기도 하고 어렵습니다. 당뇨병 전 단계, 우리 몸에서 마지막으로 보내는 경고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탄수화물이 소화요새에 포도당으로 분해되고, 이 포도당은 혈액으로 들어가 혈액 속에 포도당이 증가하면 췌장에서 인슐린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인슐린은 포도당을 세포 내로 운반해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돕습니다. 이 과정이 잘 이루어지면 혈액 속의 포도당, 즉 혈당이 잘 유지됩니다. 그런데 당뇨병 전 단계나 당뇨병 환자의 경우 인슐린이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인슐린 기능이 이상이 생기면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해 혈당이 넘쳐 혈액 속에 포도당이 쌓이게 되고, 혈액 속에 쌓인 포도당은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에너지로 써야 할 당분이 소변으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당뇨병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 인슐린이 재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생리적으로 불필요할 정도로 인슐린이 높아지게 되면 우리 몸에서 좋지 않은 쪽으로 몸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비만입니다. 내장 지방이 늘기도 하고요. 인슐린 자체가 동화작용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지방을 축적하는 작용도 있고, 또는 교감신경을 덜 활성화시키면서 혈압이 높아지거나 심혈관 질환인 뇌졸중, 협심증 같은 질환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국민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당뇨 환자는 2021년 기준 600만 명, 당뇨 전 단계인 당뇨 위기 인구는 2천만 명을 훌쩍 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갈수록 당뇨 발병률이 낮아진다는 겁니다. 20, 30대 젊은 환자가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뇨병은 무엇보다도 합병증이 더 무섭다고 하지 않아요? 심각한 합병증을 동반한 당뇨병은 2022년 통계청 결과 우리나라 사망 원인의 8위를 차지할 정도로 많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당뇨 합병증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는 혈액 중에 포도당이 정상 수치보다 높아 소변으로 과도하게 배설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혈액 속의 포도당이 세포 내로 이동하지 못하여 혈액 내에 지속적으로 축적되면서 고혈당이 발생합니다. 세포 내에 흡수된 포도당이 우리 몸의 세포 안으로 이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체내에 흡수된 포도당은 이용되지 못하고 혈액 속에 차곡차곡 쌓여 소변으로 넘쳐 나오게 됩니다. 제1형 당뇨병, 제2형 당뇨병이라고 들어보셨는지요? 당뇨병은 그 기전에 따라 1, 2형으로 나누는데, 제1형이냐 2형에 따라 치료하고 관리하는데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정확하게 알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제1형 당뇨병은 우리나라 당뇨병의 한 2% 미만을 차지합니다. 소아나 30대 이전의 젊은 여성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췌장의 베타세포가 파괴되고, 그로 인해 베타세포에서 분비되어야 할 인슐린이 결핍되어 발생합니다. 즉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기 때문에 인슐린 치료가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제2형 당뇨병은 한국인 당뇨병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대부분 한 40대 이상의 성인에서 서서히 진행되면서 발병합니다. 인슐린 분비 기능은 아직 남아있지만 비만,
유전, 잘못된 생활습관 등의 원인에 의해 상대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당뇨병은 한 3가지 검사를 하는데, 일단 당화혈색소, 공복혈당, 경구포도당 내성 검사를 동시에 시행하여 2가지 이상의 결과가 진단 기준에 해당되면 당뇨병을 진단합니다. 첫 번째로 당화혈색소가 6.5 이상이거나, 두 번째 8시간 공복 혈당 농도가 126mg 이상이거나, 세 번째 75g 경구포도당 부하 검사에서 2시간 후 혈장 포도당이 200mg 이상이거나, 당뇨병의 전형적인 증상인 다뇨, 다음 체중 감소 또는 무작위 포도당이 200 이상일 때를 말하는데, 위 3가지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서로 다른 날 검사를 반복해야 하지만 동시에 시행한 검사에서도 2가지 이상을 만족하면 바로 당뇨병으로 확진하게 됩니다. 당뇨병은 혈액 속의 포도당 수치가 상승하면서 포도당이 소변으로 빠져나온다고 했잖아요. 또한 체내의 주요 에너지인 포도당이 적절히 이용되지 못하면서 심한 공복감을 느끼고 식사량이 또 늘어나게 됩니다. 이전과는 달리 갑자기 소변량이 증가하고 갈증이 심해지면서 물 섭취가 늘고 식사량이 증가할 때는 당뇨병이 아닌지 의심해 봐야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증상이 전혀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당뇨병이 발생했는지 모르고 지내다가 증상이 심해지고 난 다음에야 뒤늦게 진단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당뇨병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당뇨병의 발병 원인은 아직 정확하게 규명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유전적 요인이 동반된 사람에게서 여러가지 환경적 요인이 함께 적용하여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체중이 많이 나가거나 고혈당, 인스턴트 음식을 즐겨 먹는 식생활 습관을 가진 사람, 운동이 부족하거나 과도한 스트레스, 약물 남용이나 유전 등이 당뇨병을 일으킬 수 있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흔히 당뇨병이 침묵의 살인자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당뇨병으로 인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전신에 걸쳐 심각한 당뇨 합병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듯이 2022년 사망 원인 8위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위험하니까요. 대표적으로 발생하는 합병증으로는 미세혈관 합병증이 있습니다. 당뇨성 망막혈증, 피부질환, 당뇨성 신증, 족부궤양, 동맥경화증 등 말초혈관 질환은 물론 심혈관 질환까지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합병증을 일단 발생하게 되면 치료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예방이 최고의 치료입니다. 당뇨 합병증을 피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검사가 어떤 것이 있는가 잠깐 알아볼까요? 당뇨병에서 미세혈관 합병증의 유병률이 높게 나타납니다. 특히 시력저하, 간혹 실명까지 이르게 되는 당뇨성 안과질환은 국내 당뇨병 환자 5명 중 1명일 정도로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당뇨 합병증의 하나인 당뇨성 망막증이 있으면 망막 내 부종, 출혈 등이 발생하여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당뇨병을 앓고 계시다면 이상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망막 주변부를 포함한 안저검사 및 포괄적인 안과 질환에 대한 정기적인 선별검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당뇨병 환자의 경우 비당뇨인에 비해 심혈관 질환, 예를 들면 뇌졸중, 협심증, 여러가지 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정상인에 비해 2배에서 4배 정도로 높기 때문에 그 이상지질 현상이나 심혈관 질환에 대해 주기적인 검사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또 중요한 검사가 신장질환 검사입니다. 신장질환은 당뇨병 환자의 20에서 한 40% 내외에 발생하기 때문에 말기 신부전, 또 투숙하는 환자들이 대부분 당뇨 환자입니다. 그래서 당뇨병성 신증은 최소 1년마다 소변검사와 혈액검사를 통해 진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결과에 이상이 있을 경우엔 더 자주 검사해야 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소변검사로 알부민료가 확인되거나 혈액검사로 사구체 여과율을, 즉 신장 감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장질환은 통증이나 전조 증상이 없기 때문에 초기에는 알아차리기 힘든 경우가 많고, 부종, 식욕저하, 울렁거림 등이 증상이 나타나면 신장 기능이 이미 많이 손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이 있는지 주의 있게 살피고 관리해야 합니다. 당뇨성 신경병증
주로 국소적으로 나타나지만 때로는 전신적으로 다양한 임상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제1, 2형 당뇨병에서 평생 유백률이 한 60%에 달할 정도로 가장 흔한 합병증입니다. 당뇨를 앓고 계신 분 손발이 저리거나 시림 증상이 흔히 호소하게 됩니다. 증상이 심할 경우에는 척추질환 오는 손발 저림, 통증하고 감별이 어려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발의 감각저하, 말초 혈액순환 장애로 족부 궤양과 괴사가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뇨병 말초신경병증과 자율신경병증 선별검사가 꼭 필요합니다. 제1형 당뇨병은 진단 후 5년 전후로, 제2형 당뇨병은 진단 시 매년 검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뇨 합병증을 피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검사와 검사 주기에 대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뇨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럼 당뇨 예방 수칙 첫 번째입니다. 식생활 습관을 개선하라. 단순히 어떤 특정한 음식을 무조건 제한하는 것이거나 좋다는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균형 잡힌 건강한 음식을 드시는 것이 좋고,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골고루 식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단순한 당을 섭취하는 것을 가능한 줄이면서 기름진 음식도 가급적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기름진 음식을 섭취할 때는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생선, 오리, 닭고기, 날개 달린 육류와 들기름을 포함한 식물성 기름류를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각종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가 풍부한 다채로운 채소로 식단을 구성해 보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튀기는 것보다는 삶거나 굽는 요리 방법을 추천하고, 너무 짠 음식을 또한 줄여야 되겠죠. 물론 술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규칙적인 운동을 하라 입니다. 당뇨 환자에게서 운동은 방법보다는 시간입니다. 지속적으로 쉼없이 달리는 것이 혈당 관리의 비결입니다. 불편할수록 운동을 지속적으로 할수록 몸이 좋아지는 것이 당뇨입니다. 당뇨병 환자는 유산소 운동에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운동을 통해 근육량을 늘리면 좋지만 늘지 않더라도 근육의 힘만 유지하게 하면 됩니다. 근육량은 나이가 들면 저절로 감소하게 됩니다. 감소하는 것만 감소하지 않게 해도 잘 하시는 겁니다. 근력 운동을 통해 근육에 힘을 계속 주면 근육량이 감소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대단합니다. 60, 70대가 되면 근육량이 젊을 때의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일반인보다 당뇨 환자는 더 하겠죠. 근육 감소의 속도가 더욱 빠르게 감소합니다. 우리나라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를 한번 보시면 비슷한 체중의 경우에도 일반인에 비해 당뇨 환자의 근력, 특히 하지 근력이 떨어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특히 비만 환자일수록 근력 감소가 심하게 나타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비만한 당뇨 환자들의 경우 근력량을 늘려야 혈당 관리가 잘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인 당뇨병 환자의 대부분이 제2형 당뇨 아닙니까? 제2형 당뇨병은 비만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당뇨병을 예방하려면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허리 둘레 기준으로 남성은 90, 여성은 85를 넘지 않도록 복부 비만을 꼭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으로 신체 활동을 늘려 목표 체중을 관리하는 게 필수적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일주일에 최소 3번 이상, 이틀에 한 번 정도는 숨이 약간 차면서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중강도 운동을 하루 30분 이상 하시면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식후 30분에서 식후 1시간 이내에 마무리하시고, 가능하면 운동도 매일 같은 시각에 하는 게 좋습니다. 혈당이 조절되지 않는데 너무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혈당 조절에 실패할 수도 있으니, 혈당 강화제를 복용하는 환자의 경우는 저혈당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면서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은 등산, 빨리 걷기, 자전거 타기 등이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의사의 처방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선택하고 어쩌다 하루가 아니라 매일 꾸준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기적으로 당화 혈색소 검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화 혈색소는 혈당에 따른 혈색소 내의 당화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적혈구 수면 기간인 3개월 내외의 혈당 평균치를 반영하여 공복 여부와 상관없이 검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3개월에 한 번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개인의 상태에 따라 검사 주기는 조금 다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1년에 2회 검사는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신무의 살인자라고 불리며 소중한 건강과 일상을 하루아침에 앗아가는 당뇨병과 당뇨합병증은 예방이 최선의 치료입니다. 당뇨병뿐 아니라 사실은 모든 병을 예방하는 방법은 뭘까요? 운동을 해서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영양소를 골고루 제때 섭취하면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은 힘들거나 돈이 많이 드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아프기 전에 미리 관리하셔서 더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십시오. 감사합니다.